놓아버림. 오늘날의 사회에는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어떤 감정을 표출하면 그 감정은 증식되면서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다. 훨씬 바람직한 대안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챙겨서 중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긍정적 감정만 남겨서 표출할 수 있게 된다. 놓아버림에 보다 익숙해지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 감정은 에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잘못 믿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놓아버림 기법을 쓰면 프로그램이 점차 제거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린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한다. 감정을 포기하고 놓아버렸는데도 감정이 돌아오거나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 놓아버릴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평생토록 감정을 잔뜩 쌓아 놓았기에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놔두고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놓아버림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른다. 생각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다. 얼마 동안 놓아버림을 실행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을 웃어 넘기게 된다. 생각은 모조품이다. 실상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환상이다. 생각을 좇으면 계속해서 생각에 점유될 뿐이다. 처음 출발한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음을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뭔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게 없음을 뜻한다. 즉, 어떤 것을 욕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와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생긴다. 이 거리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장애물이 된다. 낮은 의식 상태에서 목표를 몹시 힘들게 성취하는 길과 욕망을 인정하고 놓아버려 한결 자유롭고 높은 의식 상태의 길을 비교해보자. 한결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선택한 것이 수월하게 현실로 나타난다. 욕망의 감정을 놓아버리고 대신에 목표를 선택해 사랑스럽게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이미 내 것임을 보고 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놓아둔다. 왜 그것이 이미 내 것일까? 낮은 의식 상태에서 우주는 부정적이고 거부하고 좌절을 주고 마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는 모질고 인색한 부모 같다. 높은 의식 상태에서는 우주를 다르게 경험한다. 이제 우주는 잘 주고 다정하고 무조건 찬성하는 부모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갖게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하기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다. 이런 상태는 맥락을 새롭게 창조한다. 우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타인에게 인색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더라도 세상이 늘 그런 식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식이라고 믿으면 삶은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든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경험을 하면 자신의 선택이 마술처럼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상태로 올라갈수록 나 자신에게 봉사하는 일보다는 타인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점점 더 행동하게 된다.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랑을 담아 타인에게 봉사하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욕구도 충족된다. 이는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봉사는 희생이 아니다. 결국 자신의 욕구는 우주가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행위가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다. 나라는 존재의 질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 사회에서 나를 가리키는 말도 달라진다. 매우 인상적인 사람, 사람들이 무조건 만나려 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마음은 힘이 너무 세서 마음에 나는 관계가 잘 풀리는 법이 없어 와 같은 생각 하나만 품으면 삶에서 그런 일이 생기기 매우 쉽다. 무의식 속의 요정은 명령을 받을 줄만 알지 결정을 내릴 줄은 모르기 때문에 꼼짝없이 관계가 잘 풀리지 않도록 한다. 물론 관계가 잘 풀리는 법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실망스러운 인생에서 보상을 제법 얻었다. 자기 연민, 분개, 시샘, 부러움 같은 작은 자아를 끊임없이 먹여 살리는 온갖 만족감을 경험했다. 자신의 왜소한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런 종류의 감정이야말로 작은 자아가 빠져서 뒹굴며 좋아 죽는 것임을 알게 된다. 작은 자아는 삶이 정말 비참하고 운도 지질이 없고 아주 더러운 일만 생기고 사람들이 너무 못됐다고 떠벌린다. 같은 원리가 역으로도 작용한다. 긍정의 방향으로도 대등한 힘이 있다. 이번에는 긍정을 선택하고 낡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이다. 삭제하는 방법은 부정적 보상에서 얻는 만족감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부당한 일 수집가가 되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부당한 일 수집을 정상적인 일로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이런 습관적 패턴은 파괴적이며 힘 빠지게 하는 것이다. 놓아버린 기제를 사용하면 주위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일을 일일이 세지 않는다. 대신 주변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보는 데 시간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내 삶에 거듭 출현하는 사람의 유형이 정확히 같지는 않다. 그 사람이 아니면 내게 분노와 울분을 일으킬 만한 성질을 똑같이 지닌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마침내 내면의 화난 상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그 같은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 내 삶에서 모조리 사라진다. 참된 겸손은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 스스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참된 겸손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겸허한 사람은 굴욕을 느낄 수 없다. 굴욕에 면역이 되어 있다.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상처받지 않으므로 타인이 가하는 비판적인 공격을 경험하지 않는다. 타인이 가하는 비판적 언사는 비판자 자신의 내면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여길 뿐이다. 예를 들어 누가 넌 네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하지? 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겸허한 사람은 질문자에게 남을 시샘하는 문제가 있을 뿐 질문 자체에는 애당초 현실적 근거가 없음을 안다. 기분 상할 것이 없으므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부심에 찬 사람은 이런 질문을 모욕으로 여겨 상처받기도 하고 말로 되받아치기도 하며 폭력으로 끝맺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물에 내 것이란 단어를 붙이면 주인의식에 자부심이 따르게 되어 곤란하다. 자부심 때문에 내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라면 죄다 방어해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된다. 소유하려는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런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내 것이라 하는 대신에 하나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 내 셔츠가 아니라 하나의 셔츠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에 대해서도 내 의견 대신에 하나의 의견이라고 여기면 어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그토록 얼굴을 붉히는 것일까? 내 것이라는 느낌 탓이다.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보면 자부심에 찬 분노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진다. 소유욕과 애착은 자부심의 결과로 생긴다. 따라서 애착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차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차를 도둑맞는다면 우리는 비통과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는 대신 감정적으로 느슨하게 차를 보유한 채로 차의 아름다움과 완성도를 즐기면서 차를 가진 것에 감사한다면 차를 잃어버려도 가볍게 낙심하게 될 것이다. 감사는 자부심의 해독제로 꼽을 수 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신이 주신 재능에 큰 노력을 더해서 이루어낸 일에 감사한다면 항상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있으면서 아픔에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부심을 놓아버리면 내게 가장 이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제 자부심을 기꺼이 놓아버려 남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자부심이 주는 가짜 안도감을 기꺼이 놓아버릴 때
우리는 용기, 자기 받아들임, 환희와 더불어 진짜 안도감을 경험한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꺼이 의견을 바꿀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잃어버린 대의를 방어하느라 꼼짝 못한 채로 고통받는 일이 없다. 우리는 사랑의 일면인 용서를 통해 삶 속의 일을 은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미성숙했을 때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신을 용서한다. 자신의 에고나 왜소한 측면을 작고 귀여운 아기곰처럼 보면 도움이 된다. 아기곰은 나쁜 녀석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곰을 미워하거나 야단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에고는 뭘 모르는 작고 귀여운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왜소한 측면을 초월하는 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에고를 부족한 것으로 볼 뿐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화롭게 보이던 세상이 조금이라도 조화롭지 않게 보일 때는 자기 내면의 갈등을 세상에 투사했기 때문이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부정적 감정은 모두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해 감정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외부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축적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와 함께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에 빠져 있다. 5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업상 실수로 1,000만 달러를 잃고 신경쇠약에 빠지는 것은 비극적인 희극이다. 남자는 실제로 공황 상태였다. 감정면에서 남자는 4천만 달러를 가지고는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 겁에 질렸다. 내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물질적 차원에서 축적하는 일에 맹렬한 충동을 느낀다. 이 내적 빈곤과 더불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와 연관된 허영과 그릇된 자부심이 생긴다. 돈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다. 항상 충분하고 넉넉할 것임을 안다면 내면에 안도감이 있다. 어떤 것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마무리되고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느낌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닌 기쁨의 근원이 된다. 어떤 수준에서는 돈에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다. 돈이 필요할 때면 어디선가 마법처럼 돈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돈에 주었던 힘을 되찾아 그 힘이 자신의 것임을 알면 더 이상 돈에 대해 걱정하거나 돈을 잔뜩 쌓아둘 필요가 없다. 황금 제조법이 있으면 황금 자루를 어깨에 맨 채 그에 따라오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함께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돈에 아주 무심해져서 많은 돈을 처분하고 매우 단순하게 사는 삶을 선택한다. 그들은 더 이상 돈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돈에 통달했다. 돈을 수단 삼아 추구하던 내면의 만족이
이제는 곧장 채워지니 내면의 행복이 외부의 부와 무관하다. 우리가 살면서 기적을 겪는 것은 어떤 부정적 감정이 상위 감정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계속해서 놓아버리면 이런 일이 더욱 잦아진다. 놓아버리면 삶에 힘을 덜 들이게 된다. 행복과 기쁨이 커지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바깥 세상에서 경험할 필요가 줄어든다. 타인이 덜 필요하고 타인에게 덜 기대한다.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바를 저 바깥에서 찾는 일을 그만둔다. 타인이 내 행복의 근원이라는 환상을 놓아버린다. 타인에게서 얻어낼 생각을 하는 대신 타인에게 줄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려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으려 한다. 이성 관계에서도 얻는 대신 주려고 할 때 자신의 모든 필요가 자동적으로 채워진다. 이런 탈바꿈의 환희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 감정은 프로그램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즉, 감정은 학습된 반응으로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목적은 남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쳐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속의 목표를 이루는 일과 직접 연결된다. 내면의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 충족감을 가지면 같은 목표를 성취하더라도 타인과 경쟁하기보다 내면에서 이룬 바를 외부에서 실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질투와 경쟁 대신 나누고 사랑하게 된다. 부정적 충동이 없을 때 우리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린다.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기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질투와 협박을 받는 대신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내면에서 성취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얻는 재미와 즐거움은 많은 부분이 내가 세상에 투사한 매력에서 나온다. 이 점에서 자기 성찰을 요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정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돈에 갖다 붙인 매력을 원하는 걸까? 나는 특정 직함이나 명예를 얻음으로써 무엇을 원하는 걸까? 명예에 따라오는 매력과 존경을 원하는 걸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투사한 매력과 사랑에 빠진 걸까? 많이 놓아버릴수록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낸다.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낼수록 세상에 덜 휘둘린다. 매력에 영향받지 않아 더 이상 매력으로 조종당하지 않는다. 대중매체와 정치적, 사회적 분야의 프로페셔널 프로그래머들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깨달음에 저항하는 것은 이 순간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매 순간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다음 순간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리고 이 순간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놓아버리고 지나간 순간을 붙들려는 노력을 놓아버려라. 방금 일어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놓아버려라. 곧 일어나리라 생각하는 일을 통제하지 말고 놓아버려라.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살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평화가 존재할 것이다.